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기 모델이죠. E클래스인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E300 또한 E400 등의 가솔린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만나실 모델은 디젤 사양입니다. 2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194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는데, BMW의 520D와 직접 경쟁 모델이죠. 과연 그런 이 220D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열 번째 E클래스가 등장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기가 대단합니다. 수입차 최초로 단일 모델 10만 대 판매라는 기록까지 작성했습니다. E클래스 판매량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경쟁 모델인 BMW 5 시리즈나 아우디 A6는 디젤 모델 판매 비율이 높지만 E클래스는 가솔린 모델이 더 많이 팔립니다. 이는 소비자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기 때문에 경쟁사에서도 부러워할 부분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7대3 정도의 비율인데요. E클래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고급화 추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E클래스 디젤은 별로일까요? 그 답을 알아보기 전에 실내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익숙하죠? 테스트 모델은 아방가르드 트림인데요. 익스클루시브가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면 아방가르드는 젊은 취향을 반영했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의 그릴이 특징이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멋진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우아한 차체 실루엣 등은 여전히 E클래스만의 매력입니다. 휠은 18인치를 사용하고 있네요. 인테리어는 여전히 좋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쉽게 질리지 않고 소재 선택이나 마감도 좋습니다. 뒷좌석도 넉넉한데요. 대신 후륜 구동 방식을 비롯해 4륜 시스템까지 대비해야 해서 센터 터널이 높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하위급에 해당하는 만큼 몇몇 기능이 빠졌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대신 아날로그 계기판이 장착됐습니다. 앞좌석 시트에는 통풍 기능이 빠졌네요. 고급 사운드 시스템 대신 기본형 스피커가 적용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지죠.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대신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도 제한적입니다. 디스트로닉이라고 불리는 차간거리 유지 기능과 차로 중앙 유지 기능도 테스트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E클래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몇몇 빠진 구성은 보이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게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고 운전석에서 간단하게 조수석 시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도 3명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를 고급스럽게 보여주죠.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텔레매티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자동 주차도 가능합니다. 특히 벤츠의 자동 주차는 전진과 후진까지 스스로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전 부분은 벤츠의 프리세이프를 비롯해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가 개입하는 방식의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오토 하이빔 등이 탑재됩니다. 이 220D는 벤츠의 신형 2리터 디젤 엔진과 글라이딩 모드까지 지원하는 9단 자동 변속기 조합을 갖췄는데요. E클래스 인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E20D와 함께 달려볼까요? 최근에는 정말 이 날씨, 사실 저희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이 날씨 때문에 최근에 촬영이 한 4번 정도 무산이 됐었는데, 현재도 이 진행은 부득이하게 다른 환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발진 가속 성능, 일상에서 이 클래스를 운영할 때 물론 배기량이 커질수록 여유로운 힘을 바탕으로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E400이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E20D도 저속 환경에 있을 때, 또한 속도를 올렸을 때, 크루징을 할 때, 이럴 때 만족감이 상당한 편입니다. 다만 현재 모델에 이제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 매번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약간의 쇼크 정도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변속기가 이제 조금의 이제 길들이기라든지 또한 어떤 학습이 완료되면 이런 것들이 완화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잡아준다면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엔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리터 엔진으로 출력을 뽑아내는 것으로 보면 사실 이제 BMW의 EOD 엔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국내 사양은 520D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 사실 4마력이라는 게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메르세데스 벤츠 쪽이 약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최대 토크는 40.8, 사실 업계 이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변속기와 어떤 그 디젤 엔진의 매칭 자체로 놓고 본다면 적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어비 역시도 이제 9단을 활용하는 만큼 스피드 레인지가 한 100km 정도에 있더라도 RPM이 2000rpm 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루징 때 연비 역시도 좋은 편인데요. 여기서 잠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약 120km 이상을 테스트해서 평균 연비를 뽑아본 결과 리터당 22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연비죠. 또한 갑작스럽게 지금 트래픽을 만났는데요. 현재와 같이 트래픽이 많은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 소위 이제 저희 이제 김선호 기자가 달래내기를 이제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환경에서 서울 진입 상당히 막히는 환경이죠. 출근 시간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리터당 8km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더 나은 연비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비에 대한 경쟁력만큼은 충분하네요.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좀 더 어떤 교통 상황이 좋아졌는데요. 자, 크루징 하고 있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스피드 레인지를 조금 높여 봤을 때 고속 안정감 부분에서도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주는데, 역시 고속에서만큼은 사실 BMW나 아우디도 잘하지만 고속에서 안정감을
끌어내는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단연 E클래스 쪽이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잠시 이 220D의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7.7초대를 마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직접 경쟁 모델인 520D의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마력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520D가 약 0.1초 가량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는 C클래스의 것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물론 C클래스의 타이어 사이즈가 좀 더 작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참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0. 몇 초 정도의 차이를 내는 만큼 체격은 커졌지만 그래도 어떤 효율성 부분, 실제 차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봐주셔도 되겠네요. 다른 E클래스가 그렇듯 코너링 성능도 좋은 편인데요. 우선 여기서 잠시 타이어 스펙을 볼까요? 245mm 18인치 휠과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적당하게 승차감을 살려주면서도 어떤 그 성능 지향으로 바라봤을 때 아쉬움이 없습니다. 구디어의 애시메트릭 3가 사용되는데 사실 이 타이어는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만족감을 상당히 표했던 타이어 중에 하나인데요. 서머 타이어라는 점이 일부 아쉬움이 될 수 있지만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현재처럼 코너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약한 언더스티어를 띠게 됩니다. 사실 BMW를 비롯해서 벤츠, 후륜구동 모델이건 4륜구동 모델이건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BMW 320D 역시도 약한 언더스티어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후륜구동형 모델이니까 무조건 다 오버스티어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타는 방식에 따라서 오버스티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코너 진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본적인 특성 자체는 약한 언더스티어를 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브랜드들이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어떤 그 서스펜션을 비롯한 이런 세팅을 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업계 상식이기 때문에 오버스티어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질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세 제어 장치가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타이어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이 개입 정도가 후반으로 조금 밀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스포티함, 안정감을 추구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입하는 부분도 사실 ESP를 빨리 이렇게 넣었던 브랜드답게 이 개입의 세럼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승차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상급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물론 익스클루시브 버전과 아방가르드 사이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에어 서스펜션과 현재의 이 서스펜션 간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 승차감 차이가 약간 날 수 있다는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정도라면 일상에서 편안한 것들을 잘 구현해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220D의 제동 성능도 알아볼까요? 타이어는 제법 좋은 성능을 내줬지만 대략 38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밀려나갈 때도 약간의 이제 거리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제동 시스템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다만 이 제동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BMW가 확실히 나은 모습인데 520D와 비교를 한다면 잠시 볼까요? 수치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여유로운 그런 성능이긴 하지만 이 경쟁 모델 역시도 탄탄한 성능을 갖춘 만큼 향후에 이 벤츠도 조금 더 성능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사실 이 성능에 대해서 문제 삼으실 소비자분들은 안 나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요. 자, 일상에서
이용할 때 이 20D 뭐 적당한 승차감을 비롯해서 크루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거기에 스티어 특성도 운전을 할 때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상용 세단으로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모델에 이제 빠진 것들이 일부 보이는데, 상급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풀 패널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아날로그 이렇게 게이지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변경해 줌으로써 조금 더 고급화된 이 벤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겠고, 또한 현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본다면 사실 이 액티브 세이프티의 다양한 것들이 기본화되는 만큼 벤츠 역시도 이 상품 기획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클래스는 벤츠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정숙성인데요. 특히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 이때는 잠시 E300 것과 비교를 해볼까요? 네, 주행을 하고 있을 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 상태에서의 소음도, 캐빈 쪽으로 넘어오는 소음도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만큼 디젤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딸딸거리는 소리가 안으로 들려서 불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소비자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시겠네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사실 이제 6천만 원대 후반의 가격을 갖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본다면 물론 여기에 뭐 대부분이 그렇듯 약간의 할인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브랜드 밸류를 감안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경쟁사 모델들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벤츠 역시도 조금 더 많은 그런 액티브 세이프티를 통해서, 사실 벤츠 이 부분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런 만족감들을 더 강하게 이렇게 표출을 해내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간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배기량은 2.0 리터로 같습니다. 물론 출력으로 본다면 가솔린 쪽이 조금 높긴 한데, 장거리 투어가 많다면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디젤 모델이 낫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안함, 특히 이 가다 서다가 많은 환경에서의 편안함으로 본다면 여전히 가솔린 쪽의 매력이 커지는 만큼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주행 느낌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솔린 모델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사실 뭐 이 상급 모델로 올라가면 장비 면에서도 가솔린이 약간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E20D, 적어도 연비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뭐 일부 기능들이 이제 조금은 단촐하게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또 차를 타는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현을 해내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 6천만 원대에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밸류를 가진 그런 차로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테스트한 이 20D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 이제 컴팩트 세단들의 가격도 많이 비싸졌죠. 특히나 뭐 3시리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디젤 사양의 탑 모델이 거의 6천만 원대 가격을 갖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 대비 보면 세그먼트가 높은 이 차가 좀 더 저렴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격 정책에서 오는 아쉬움인데, 어쨌든 각 제조사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 표준 가격을 제시해 줌으로써 소비자분들의 그런 만족감을 끌어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제적인 뭐 차량 가격이 썩 경제적이지 않지만 뭐 그래도 연비는 경제적이었죠. 그런 만족감이 뛰어난 이 20D를 만나봤습니다.